여러분의 공정한 콘텐츠 산업을 응원합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함께하는 콘텐츠 공정법정.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짱변 신하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현진입니다.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중간에 합류하셨는데. 되게 슬퍼하셨어요, 지금. 근데 6번의 에피소드들이 생각도 나고 많이 아쉽기도 해요. 아직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쵸.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인 만큼 Q&A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바로 요즘 1인 창작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질문에는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는데요. 음악, 미술, 영상 콘텐츠 이렇게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음악 콘텐츠에 관한 질문을 드릴게요. 1인 창작자로서 인터넷에 올릴 영상에 음악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용 허락을 받기가 좀 까다로운 그 저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있고 저작 인접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 인접권자는 한마디로 뭐냐면 저작권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투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저작 인접권자예요. 그 여러분 음악 저작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좀 떠오르세요? 가수, 작곡가, 보컬, 그렇죠. 가수, 작사가, 연주자. 요거면 되지 않나? 중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음반 제작자. 그쵸. 있어야지 제작이 되죠. 땅을 판다고 음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 자본을 투여하고 기획하고 하는 음반 제작사가 있다. 또 제작사의 권리를 위임받은 유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 인접권자, 대표적으로는 그 제작자와의 이용 허락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음반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 인접권자인 그 제작사와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선 저작권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나라 그 음악 저작권은 그 협회의 권리들이 많이 신탁이 되어 있어요. 신탁은 뭐냐면 내 권리 좀 대신 행사해줘 이런 거예요. 너한테 맡길게. 알아서 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사가 작곡가 같은 경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는데 이용허락 계약 체결이 어렵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돼요.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들어가가지고 약간 확인한 다음에 내가 계약 내용이 맞으면은 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사가도 이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저작권협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포함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귀찮긴 하겠네요. 조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반 제작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반산업협회라고 해서 거기 이제 신탁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5%에서 7%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대형 기획사나 제작사, 뭐 YG 플러스라든지 카카오 M이라든지 뭐 지니뮤직이라든지 이런 곳들과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실현자, 노래를 하고 연주하시는 분들은 실현자 협회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또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되게 많네요, 뭐가. 그러니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뭐 신탁을 맡길 수 있는 협회나 그런 게 많긴 한데 사실 이런 게 있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는 스타트업 대표분을 자문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작권협회에서 이용 허락 계약 체결했으니까 자기 이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왜 우리나라에 몇 개가 없겠습니까? 하기가 어려우니까 몇 개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저작 인접권자의 권리를 잊었을 때는 아주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무료 음원 사이트를 찾았는데 편곡이나 변형을 해서 영리적으로 이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사실? 당연히 그 편곡 등 변형을 해서 영리적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료 음원 사이트라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신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보면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료로 이 음원을 올려놨지만 당신은 영리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적혀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듣는 건 그래 허락해줄게, 다운받는 거 가르치는데 네가 이거를 영리적으로 쓰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혹은 뭐 저작권의 출처가 어디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뭐 이렇게 적어 주세요. 이런 요청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노래는 누구누가 만들었고 제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뭐 유튜브에 업로드 된다면. 그리고 변경하지 마세요라는 표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작권의 그 제한 조건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죠. 요거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저작권 침해죠. 무료로 하려고 했다가 그 사람이 저작권자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을 한 거니까요. 동의받지 않고. 무료라고 해도 다 무료가 아니구나. 그럼요. 이번에는 저희 미술 콘텐츠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튜브에 그림 그리는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그대로 따라 그려서 올리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우리 저작권에는 복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복제라고 하는 것은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와 같이 기계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필사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쓰는 걸 보고 복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저작물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도 복제이기 때문에 그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은 게 그 요즘 그림인지 사진인지 구별할 수 없는 작품들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 뭐 하이퍼 리얼리즘인가? 잘 모르는데. 유식해 보이시는데요? 공부 좀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그러면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막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 나왔던 피사의 사탑을 제가 직접 뭐 그린다던가 아니면 누군가 그려놓은 그림을 그냥 연습 삼아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신고를 하면 저작권이 침해가 되는 건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고흐의 그림을 제가 따라 그렸다. 실력이 좋으신 건데요. 뭐 어쨌든 그렸어. 그 뭐 잘 그렸다고 못하지만 그렸어. 그럼 이게 저작권 침해냐? 우선 저작권은 사후 50년까지만 인정이 된다.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저작권은 무궁한 권리가 아니에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거를 자식들이나 누구한테 양도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50년 뒤에는 그냥 양도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기한 만료, 공공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피사의 사탑 같은 그런 건축물 같은 것도 그냥 단순하게 따라 그렸다고 해서 그게 건축 디자인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사후 그런 안 지나고 저작물이 있는 그림이나 건물들을 그냥 멋대로 그려서 업로드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그냥 전시되고 있는 어떤 미술 작가의 그림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 복제해서 그린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어요. 그 출처를 밝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처를 밝히는 것과 이용 허락을 받고서 복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럼 뭐 이용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를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걸 해주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거는 이제 계약상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진짜 어렵다. 필사까지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사를 하거나 뭐 기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였는데 사람이 손으로 그리는 거를 미술품에 관련돼서 다 잡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미술 작품을 정말 허접하게 따라 그리면 저작권 침해가 안 되겠죠. 왜냐면 야 이거 보고 따라 그린 거 맞아? 용을 그렸는데 지렁이 그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급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복제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시면 복제는 똑같은 걸 보고 복제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똑같을 만큼 필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급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급이. 제가 그냥 어설프게 따라하는 게 다 저작권 침해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열심히 따라 그렸는데 인정 안 해. 열심히 했는데.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이거 보고 그린 거 맞아? 의거성이 있는 거 맞아? 이러면 이제 할 말 없는 거죠.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감상용으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사진의 해상도를 낮춘다면 이것도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할까요?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상도를 막 낮췄어요. 그러면
사실 그 원본하고 많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죠.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해상도를 많이 낮추면 그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100%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결이나 그렇게 할 때는 참고가 되긴 하지만 무조건 다 참고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 대법원 판례 중에서 그 썸네일 있잖아요. 그 4cm, 3cm 그 썸네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한 것이 있었고 400 곱하기 300 픽셀로 이제 변환했던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법원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 무슨 뜻이에요? 쭉 내가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자면 전체 맥락을 따지시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각종 조그만 사실들이 모여서 큰 사실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지 해상도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속한다. 네, 이번에는 영상 콘텐츠 관련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허락을 받고 녹화한 강연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20분짜리를 5분으로 줄이고 강연 내용 중 일부의 배열을 바꿨다면 이것도 저작권법에 문제가 될까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대하네요? 그렇죠. 녹화한 강연을 녹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았지만 저 내용을 줄이고 배열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뾰로롱하고 예쁘게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군가가 3분짜리로 줄였어. 이렇게 정말 뜻깊고 좋은 내용들을 3분으로 줬다고? 이거 못 참지.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 다 빠졌어요. 그러면 진짜 못 참죠. 제가 농담 따먹게 한 것만 살아남았어요. 변호사님 짱변이 이미지. 이런 말만 한다 막 하면서 압축해가지고 짱이 될 거야 이런 얘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 강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강연에도 그 강연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고 표현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허락을 받고 줄였다면 상관이 없지만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양을 줄이고 배열을 바꾼다면 그것은 이제 그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강연도 나의 저작물 중에 일부인데 이것을 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때 유지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동일성 유지권인데 그게 침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강의를 편집하는 걸 서로 동의를 하고 허락을 구하고 그렇죠. 또 이제 그 컨펌 받고 하면 상관없는데 자기 멋대로 줄여놓고 이제 그러면은 전체 동의권에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왜곡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영화 하이라이트를 편집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저작권 경고를 받아서 영상을 내린 상태입니다. 근데 내가 편집해서 올렸던 하이라이트 영상을 무단 게시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이 영상에 대해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하이라이트를 편집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영화 하이라이트를 편집하는 거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영화 저작권자가 이 하이라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거예요. 근데 그 편집한 그 부분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있다고 나레이션 요렇게 넣어야지. 그거는 내 창작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작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 정은지 아나운서님이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제가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리뷰해야지 하고 만든 그 영상도 편집한 부분에 한해서는 이제 저작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마음대로 썼다면 제가 마음대로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현지님의 편집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거고요. 원 저작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침해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두 사람 다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심하세요. 우선 영화를 만드시고 너 고소. 네, 그럼 다음은 책이나 영화를 구입한 다음 원 저작물을 훼손하지 않고 요약이나 소개하는 영상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예, 당연히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그리고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원작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도 그런 건가요? 그렇죠. 훼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요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변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저작물을 그대로 쓴다고 해도 복제권 침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이게 다 그 막는 방법이 있구나. 저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주인이 있는 거면 무조건 허락을 받아라. 그럼요. 우리 아까 이회수님의 트위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회수님의 트위터 관련해서도 트위터를 변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져왔는데. 그 트위터를 그냥 갖다 쓴 거잖아요. 그럼 복제권에 대한 부분의 문제인 그렇죠. 거죠? 아, 이제야 좀 알아갑니다. 그러면 이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1인 창작자들에게 말해주실 만한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꿀팁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항상 사용하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은 습득을 해놓자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계약서는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자. 저희 모든 에피소드에 다 나왔어요. 전부 다 계약서. 그쵸? 네. 왜냐면 계약서는 한번 작성되고 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리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계약은 아닌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 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인하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인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 이렇게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6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니까요. 저도 열심히 더 세상을 더 넓은 눈으로 바라봐 보겠습니다. 현진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근데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재밌게 방송을 했는데 정말 유익하게 받아가는 것 같고, 저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서 확인하고 여기 경기 콘텐츠 진흥원 와서 상담도 받아보고 더 좋은 계약 내용으로 뭔가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 상담이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막상 그 경기 콘텐츠 진흥원 통해서 법률 상담을 신청하시면 정말 변호사들이 편하고 또 알기 쉽게 이렇게 법률 상담을 해드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오늘 이렇게 Q&A로 콘텐츠 공정법정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저희 또 4회차부터 함께 해주신 짱이 될 거야, 짱변 신하나 변호사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유쾌하신 안현지 배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또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안녕.